안녕 친구들, 주말 잘 보냈나요? 지난주까지는 아직까지 온라인 클래스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 학생들이 적응하는 훈련, 그리고 역사 수업이 1년 동안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었고, 그리고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3학년 역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 역사의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3학년 역사의 첫 번째 단원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저희 반 학급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하는 게 그래도 학습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은 등교해서 수업 듣는 것보다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등교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거를 너무너무 원하고, 학생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요렇게 계속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로,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 온라인 학습 조금만 더 열심히 수업해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보다 더 친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수업을 더 좋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고 선생님들도 힘을 내서 요 혼란의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우리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그 첫 번째 단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적응을 못했을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따라하라고 하면은 따라하는 그 연습 아직 훈련이 덜 됐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놀라는 거야. 쟤는 왜 모니터 앞에서 저렇게 혼자 말을 하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서 대답해주고, 선생님이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준비물 갖고 있는지 체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교과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역사 노트, 그리고 빨강색, 검정색, 파란색 볼펜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뿅. 자,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단원 대단원입니다. 요 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단원 1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단원 제목부터 적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할 건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국사라는 큰 개념에 대해서 시기 구분을 한번 해줬어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고종의 즉위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기준으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근대사 부분을 2학년 때,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을 3학년 때 배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현대사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그쵸? 다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기, 바로 개항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조금 낯선 환경에서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조금 악필이 되었네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개항기 첫 번째 시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과제물로 줬잖아요. 요거 테스트 줬는데 친구들이 일제감정기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얘들아, 뭘 감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 일제 강점기, 이런 뜻입니다. 감정기, 감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기입니다. 바로 현대사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개항기를 배우게 될 텐데, 요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요 부분이 바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개항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개항기를 다시 한번 시기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트에 지금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적혀 있는 친구들은 안 적어도 되고, 없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적으세요. 자, 개항기를 다시 시기 구분합니다. 186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가 바로 개항기라고 했고, 요 부분은 선생님이 10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총 5개의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요렇게 해서 10년 단위로 시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선생님이 주제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아직 못 외웠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매 시간 이거 알려주고 복습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860년대는 다들 쇠자, 나라국자에서 무슨 시기? 그렇지. 쇠국의 시기입니다. 중간중간 막 얼굴이 보이기도 하네요. 얘들아 깜짝 놀랐지? 선생님도 놀랐어. 얼굴 보면 안 되는데. 쇠국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1870년대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 말고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시대의 흐름이 생겼다 했어요. 바로 열개자의 항구 항자, 바로 개항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1880년대 열린 항구의 문으로 서양의 문물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시기. 무슨 시기? 그렇지. 개화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890년대는 그 여러가지 바뀌어진 그 문화들을 담을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만들어겠구나, 바로 근대 국가로의 개혁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 잘 되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조금씩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1900년대가 바로 그 국권을 빼앗기는 시기, 국권 피탈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시기 1860년대 쇠국의 시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로 이 중단원 1,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이 바로 1860년대에 대한 내용, 주제가 뭐라고? 그렇지, 쇠국의 시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단원 적었고 중단원 적었으니 이제 소단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 흥선대원군의 집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두 다 선생님이 여기 적고 있는 거를 노트에 적어 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에 국내의 상황과 국외의 상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의 국내외 상황, 뭐 이렇게 할게요. 상황 좀 단어가 좀 별로네요. 국내외 정세, 정세 좋네요. 정세, 국내외 정세. 자, 일단 국내의 모습은, 국내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부터 먼저 봅시다. 자, 우리 2학년 때 요런 거 배웠습니다. 혹시 탕평 정치를 했던 정조 이후에 어린 왕들이 연달아 즉위하면서 왕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누렸던 무슨 정치? 옳지,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시기가 지속되면서 민생은 어려워졌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졌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꾀꾀기들이 등장했다. 탐관 오리들이 등장했다. 과거제가 문란해졌다. 그리고 외척 가문들의 횡포가, 세도 가문들의 횡포가 정말 심해졌다. 그리고 네 번째, 가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다. 그 중에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있었으니, 백성들을 너무 어렵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세금 제도였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바로 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의 정세는 바로 삼정이 정상적이다, 아니다. 정상적이 아니다. 문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는, 다시 말해서 고종이 집권할 때는 삼정이 문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무엇인가요? 그치? 따라해야지. 전정, 군정, 환포. 적어볼까요? 전정, 군정, 환곡. 구시가 왜 이래? 환곡. 뭐야? 선생님이 칠판 안 보여줬네요. 미안해요. 자, 전정, 군정, 환곡.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전정이 아니라 전세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군정을 군포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삼정은 세 가지의 세금제도, 전세, 군정, 환곡. 요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원래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전정은 땅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즉 그냥 일반 평민들, 농민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땅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세도 가문들이, 몇몇 일부 양반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 전정을 그 양반들, 세도 가문들이 내야 했었는데, 이 전정, 이 제도가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정의 제도가 굴러갔냐? 양반들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장농들에게 그 전세를 내라고 전가했다는 거죠. 선생님, 소장농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알려줬는데 다 까먹었죠. 괜찮아요. 선생님이 또 알려줍니다. 자, 소장농은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반만큼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넓은 땅을 선생님이라는 양반이, 세도 가문이 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1분단에게는 땅이 없는, 누구라고 할까? 땅이 없는 창순이에게 네가 이 1분단에 농사를 지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쌀을 절반은 너가 갖고 절반은 땅 사용료로 나에게 내.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은 이 땅의 지주가 됩니다.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창순이는 이 1분단 땅의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순이는 소장농, 소작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쌀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소장료로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는 누가 내야 되냐고요? 땅 주인이 내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내야 돼요? 창순이가 전세를 내야 돼요? 당연히 선생님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원래의 전정의 세금 제도예요. 그런데 못돼 처먹은 선생님은 창순이에게 너가 이 전세를 내라, 전가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전정이 문란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세금제도 군정, 군포입니다.
몇몇 친구들이 기억할 거예요. 정약용이 세전량? 절양요, 그렇죠. 절양요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도 군포를 매기고 갓난 아이에게도 군포를 매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세를 하고 그 환관이 되거나 내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만주 쪽으로 이민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방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들어오는 성인 남자라면 군대를 가거나 군포를 내야 있었어요. 그러니까 3명씩 짝 무리를 지어서 한 명이 군대가 1년 동안 한 명이 군대가 있으면은 그 해 동안은 그 두 사람은 전정이라는 군포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돌아오면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시 군대를 가고 두 사람은 다시 군포를 내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정말 백성들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양반들이 이 군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써야 하는 국방비는 정해져 있는데 양반들이 돈 많은 양반들이 군포를 안 내게 되니까 백성들이 군포를 더 많이 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향리들은 그때 군포를 거두는 관리들은 어린 사람 16세가 안 된 어린 남자에게도 군포를 걷고 죽은 아버지에게도 군포를 걷고 그리고 이웃집 사는 사람이 군포를 안 내고 도망갔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고 뭐 이런 군포의 2중고, 3중고, 5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그것이 바로 군포의 문란이다. 백성들이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환곡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추납의 아름다운 복지제도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웬만한 농민들은요, 보리농사와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벼가 수확되는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쌀을 다 먹으면 이제 보리가 나기 시작해요. 초여름 늦봄입니다. 그럼 보리가 나면 그때 보리를 또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보통 2월에서 3월 또는 길게 가면 4월까지 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는데 수확한 쌀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시기를 보릿고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야, 너희 수확해둔 쌀 다 떨어졌지, 배고프잖아, 지금 먹을 것 없잖아, 그렇다고 보리가 날 때까지는 많이 굶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을 빌려줄게. 춘대, 봄 춘자, 봄에 쌀을 빌려주고 그럼 그걸 언젠가 갚아야겠죠? 추납, 가을에 너희 쌀 수확하면 그때 약간의 이자를 쳐서 갚으세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환곡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 때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었냐? 꾀꾀기들이 이 환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동장, 구청장, 시장들이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춘대 봄에 빌려주고 쌀에 갚게 되었는데, 이 동장, 구청장 그리고 시장들이 꾀꾀기, 탐관오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빌려줄 때 엄청나게 썩은 쌀, 그리고 모래와 못 먹는 쌀들을 막 빌려줍니다. 한 3포대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못 먹는 쌀을 3포대 빌려주고 깨끗한 쌀로 6포대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3포대 빌려줬는데 왜 6포대를 받아요? 3포대는 이자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환곡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곡의 문란이에요. 다시 말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는 이 국내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외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안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조선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선생님이 지난 오리엔테이션 영상 때도 이야기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선시대 농사 짓고 집신 신고 상투 틀고 이러고 있는데, 서양의 여러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왕이 내려오고 공화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만들어진다거나 입헌 군주정을 세워서 민주주의 국가를 막 완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이 성공을 해서 공장에서 면직물을 막 찍어냅니다. 증기기관으로 이용해서. 그런 시기가 바로 1800년대였는데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면직물, 옷을 막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자기 국민들한테 다 팔았어요. 자기 국민들은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옷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근대화되지 않은 국가에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야, 너희 나라에 우리나라가 만든 옷을 팔 수 있도록 해줘. 우리나라와 교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기인 거죠. 근데 말이 교류이지 실제로는 이 너희 나라에는 면으로 만든 옷이 없으니까, 면직물이 없으니까 너희 나라에 있는 쌀, 농작물 이런 것들로 바꾸자. 옷 하나에 쌀 100포기로 바꾸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문명화 안 된, 그러니까 전 근대 국가에서 야, 어떻게 옷 하나에 쌀 100포기로 바꿔? 안 바꿔?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바꿀 수 없었죠. 왜냐하면 유럽 여러 나라 국가들에는 다시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 국가들에는 쌀 10포대와 옷 하나 바꾸자. 그래서 옷 하나만 들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기관총이라든지 무시무시한 무기를 실은 배들을 가지고 만약에 교류하지 않으면 널 쏘아버리겠다, 너희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이 교류이지 협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식민지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1860년대입니다. 국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에게까지 와서 야, 너희 우리랑 교류하지 않으면 총 쏠 거야,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당시 중국, 그때 당시엔 청나라죠. 중국과 일본이 문호를 개봉이래. 개봉은 언박싱이죠, 그죠? 문호를 개방하는 시기가 바로 1860년대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프랑스, 영국에게 아편 전쟁으로 몇 방 얻어맞고 눈물 흘리면서 알겠어요, 교류할게 하면서 문을 열었고, 일본도 미국에게 알겠어요, 교류할게요 하고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근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또 서양의 여러 세력들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찾아와서 야, 조선 너희도 우리와 교류하자고 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와 그리고 서해의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를 실은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우리와 교류하자, 우리와 문호를 개방해라, 너희 나라 문호를 개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우리는 그 서양이 우리나라에 문호를 개방해라라고 협박하면서 끌고 온 배를 우리는 이상하게 생긴 양놈들의 배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양선의 위협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야, 골 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쪽에서는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닿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너희들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너무 얇게 그렸나요? 괜찮죠?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웃나라라고 하면 몇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들을 이웃나라라고 했어요? 바로 중국. 이게 명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 송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 또는 만주족들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본 애들. 요 정도만 우리의 이웃나라 국가였어요.
우리와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나라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860년대가 되면서 처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요 지역을 연해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요 지역을 청나라로부터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닿게 된 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그냥 눈 쫙 찢어지고 쌍꺼풀 많이 없고 뭐 그렇게 봐야 샬라샬라 그렇게 봐야 하이 뭐 이런 사람들만 우리 이웃나라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860년대가 들어오면서 처음 보는 서양인들이죠. 키도 엄청나게 크고 눈도 파란색입니다. 코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털도 금색으로 막 나 있어요. 말도 오직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키 난 러시아 스키 차이코브스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등장했고 우리는 그 러시아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닿게 되었다. 자, 지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0년대 근현대사의 시작 파트에서 고종이 즉위하고 고종의 아버지였던 어린 고종이 정신할 수 없으니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그때 당시에 국내에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전정이, 군정이, 환곡이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즉 흥선대원군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어요?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겠죠.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국외적으로는 중국도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도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너희도 문을 열라고 이양선이 막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해주 미안해요. 연해주 코로나 아니에요 얘들아 미안해. 연해주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국경선을 우리나라와 맞닿고 막 스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때 중국과 일본처럼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흥선대원군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